반갑습니다. 전정준 TV의 전정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서류는 2021년 8월 18일, 그러니까 며칠 전 얘기죠. 헌법재판소의 제7차 헌법소원을 접수한 접수중입니다. 왜 이런 7차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진실 공방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주의 카운티의 어떤 한 의원도 거기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한국계 연방하원이 나왔다든지 혹은 프랑스의 오장관이 나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그냥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그 의원이나 장관들의 그 부모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고향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선후배가 누가 있는지 그거 따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인맥을 동원하려고 하는 등 대서특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동포가 해외에서 정계나 공직에 진출할 때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크게 다루는 것일 거예요. 그것은 한국 국익과 한국인의 파워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인 2세가 혹은 3세가 해외에서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할 때 만약 한국의 국적법 때문에 이중 국적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아니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곧 현실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7자 헌법소원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헌법소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명문대학에 다니는 여성 재학생이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입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 언어도 배우고 모국을 배우려고 했는데 이 학생이 출생할 당시에 아버지는 미국인이었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은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사과에 연락을 했더니 당신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교환학생 비자를 줄 수가 없고 한국 여권으로 가야 된다라는 통보를 알고 그때서야 내가 이중 국적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자는 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국적 이탈을 해야 되는데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먼저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살 의사도 없고 미국에서 공직 진출할 사람이 왜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게 했는지는 이유를 이 학생이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여권이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한 출생신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LA 총영사관에서 아버지의 협조 없이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지금 올해 만 18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년이 됐는데도 부모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이혼한 부모일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결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7차에 걸쳐서 헌법소원을 한 것에 대한 진실 공방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계속적으로 이제 헌법소원을 하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첫째, 뜰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건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무도 이슈도 삼지 않는 거를 왜 전 변호사는 이렇게 이슈를 삼아서 그게 야단이냐 라고 처음부터 그런 강한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보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분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그냥 덮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던 중 홍준표법의 유연성에 대해서 7년 만에 2020년 9월 저의 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뜨려고 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승소하고 나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변호사 비용 많이 받은 거 아니야? 그 장사 속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7차 동안 하는 동안에 전부 다 프로보노, 즉 무료 변론으로 도와줬고, 또한 저 주위에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즉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한인 2세와 3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국의 국민 정서에 반한다라고 해서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금도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군대 안 가고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는 식의 그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들 해외 동포들이 한국에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 가정 속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과 한국인을 위해서 피해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한국에는 사람이 죽거나 혹은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비로소 법을 바꾸는 데가 있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예견 가능한 foreseeable 한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소원을 5차까지는 남성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6차, 7차는 여성에 대해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이중 국적자가 자동으로 돼서 미국 내에서 공직 진출이나 정계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같이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성의 헌법소원을 하면서 신문에 보도되면서 지금 공직에 있는, 현직에 있는 한인 2세들이 신원 조회 시 이중 국적이 아니라고 표시했습니다. 즉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걱정스러워서 연락이 옵니다. 법이 언제 바뀝니까?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반응을 저한테 합니다.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모를 거를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그냥 놔두면 되지. 아무도 모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된 것을 고름을 짜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법을 만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한국법에 의해서 한인 2세, 3세가 이중국적자가 되고 있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나오고 있으며 그거를 쉬쉬하고 지금 덮어있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국민 계몽과 또한 정부에 대한 통지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그 청구인이었던 그 서울대 그 교환학생 신청자는 본인이 이중국적자인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한국에 그런 비자 신청을 하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법을 모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는 홍보나 안내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도 몰랐고 여자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한국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자녀들에게 야, 네가 이중국적자란다 한국법에. 그러면 이 자녀들이 신원조회할 때 이중국적자라고 표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오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이렇게 피해가 될 줄 몰랐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현재까지 7차에 거쳐서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적법의 문제가 알려졌다. 즉 헌법소원은 정부나 국회나 헌법재판소나 모든 공공기관에 통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몰랐다라고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전에 해군 장교 출신이 한버트라면 소송을 할 뻔했는데 공개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그냥 덮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피해자가 발생되면 큰 소송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바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거 잘못된 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법을 바꾸려는 그 의지에 대한 가장 큰 장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의 법이 악법의 지름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유튜브에 제목으로 제가 정한 것입니다. 이제 8월 18일 제가 이제 헌법소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 몇 주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안심리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지난 그 6차 헌법소원에서는 미공군 입대를 선천적 복수국적이 발견돼서 결국 포기한 여성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또 사전심사에서 각하를 내린다면 앞으로 제가 계속 헌법소원을 더 할지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나와서 큰 사건이 터진 뒤 잘못된 법을 만든 자와 바꾸지 않은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언론에서 떠들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한국과 한국인의 세계화를 위해 피해자를 사전에 막는 것이 올바른 법의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때문에 더 밝은 세상이 펼쳐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